2025년 가을, 여의도의 한 녹음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는 오직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쪽에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는 작곡가 조영수가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이제 막 10대의 끝자락에 선 Z세대 트로트 아이콘 빈에서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음악사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를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USB에 담긴 3분 남짓한 데모곡이 재생되는 순간 강철 같던 베테랑 작곡가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열했고 경악했으며 마침내 침묵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 녹음실의 문틈으로 새어나온 전율의 순간과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빈에서와 조영수의 극비 프로젝트의 실체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것은 단순한 신곡 발표 소식이 아니다. 한 천재 소녀가 아티스트로 각성하고 거장이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며 손을 내민 한편의 대서사시의 서막이다. 조영수. 그의 이름은 곧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흥행 보증수표다. 장윤정의 어머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지명웅의 니제 나만 믿어요 등 그의 손을 거쳐간 노래들은 어김없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가 히트곡이 되었다. 수만 곡의 데모를 듣고 수많은 톱스타들의 목소리를 조율해온 그에게 웬만한 음악은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의 귀는 냉정하고 그의 평가는 칼날 같다. 그런 그가 빈에서가 건넨 데모곡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평소와 같은 멘토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린 제자의 귀여운 도전을 격려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전주부터 심상치 않았다. 익숙한 트로트의 뽕기 대신 깊고 아련한 국악의 선율이 공간을 휘감았다. 이어서 흘러나온 빈에서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청량한 고음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나지막이 읽어내려가듯 담담하고 절제된 중저음이었다. 기교를 모두 덜어낸 그 목소리에는 10대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잘하는 신인 가수의 곡이라고 생각했지. 훗날 조영수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노래가 중반으로 흐를수록 이건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 가슴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후렴구는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감정의 밀도를 높이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왔다. 고음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미세한 호흡의 떨림과 여백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녹음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조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수십 년간 감정의 파도를 다스려온 베테랑 프로듀서의 이성이 한 소녀의 진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을 전율케 했다. 예서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한 천재의 탄생을 목격한 거장의 경이로움 가득한 탄성이었다. 조영수를 무너뜨린 것은 단지 멜로디나 가창력만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관통한 것은 바로 빈에서가 직접 쓴 가사였다. 그동안 수많은 작사가들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봐왔던 그였지만 빈에서의 가사는 차원이 달랐다.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조영수 작곡가님이 기건 예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다. 과장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문장보다 아프게 와서 닿는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 같은 진정성이 모든 기교를 압도한 것이죠. 빈에서의 자작곡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를 빌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홀로 견뎌내야 했던 시간, 무대 뒤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팬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의 방향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 자신의 소리 기록이었다.
그녀는 남의 옷을 입고 노래하는 대신 자신의 살과 피로 직접 노래를 빚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트로트 장르의 창작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Z세대의 언어로 쓰인 가장 솔직한 트로트. 조영수는 이 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낼 혁명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곡 내가 직접 프로듀싱한다. 아니, 우리가 함께 관성하는 거야? 그 순간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사제 프로젝트가 극비리에 시작되었다. 조영수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최고의 세션 연주자, 편곡가, 엔지니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스튜디오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앨범 작업이 아닙니다. 일종의 더벤져스 팀이 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음악 관계자의 증언이다. 조영수는 빈에서의 데모가 가진 순수한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원했다. 그는 빈에서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공동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로 대우하며 모든 작업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편곡 방향, 원곡의 국악적 색채를 살리기 위해 국립국악원 출신의 최고 해금, 가야금 연주자를 섭외했다. 사운드 퀄리티, 국내를 넘어 그래미 어워드 수상 경력이 있는 해외 마스터링 엔지니어와 접촉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멘토링, 조영수는 단순히 곡의 기술적인 부분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빈에서가 아티스트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멘토의 노련함과 제자의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이 부딪히며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영수가 코드 진행의 방향을 제시하면 빈에서는 단어 하나를 바꾸며 곡의 표정을 완성한다. 베테랑의 손길이 방향을 잡고 아티스트의 주체성이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는 이 완벽한 협업. 그 결과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트로트와도 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예측이다. 빈에서의 자작곡 데모 한 편이 나비 효과가 되어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이제 진짜 다현이의 마음을 듣는다는 설렘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다. 조영수와 빈에서의 비밀 프로젝트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래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닌 하나의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진화하는 순간일 것이며 한 명의 천재 소녀가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대관식이 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켜지지만 진짜 역사는 종종 조용한 스튜디오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다. 지금 바로 그곳에서 빈에서와 조영수는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소절을 듣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 된다.